최근 들어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피부가 좋아지게 됐는지 낱낱이 좀 정리를 했어요. 웬만하면은 폼으로 세안을 해요. 최근에 좀 정착한 템들이 있어요. 모공 관리에는 이 친구가 위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트러블이 잘 나지 않는 피부가 됐어요. 요즘은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궁금이들, 오늘은 진짜 우리 궁금이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가 피부가 좋아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근 들어서 피부가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피부가 좋아지게 됐는지 그거를 낱낱이 좀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고고! 일단은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되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안 맞는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이런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런 트러블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엄청 심한 건성입니다. 피부 자체도 되게 건조해서 각질이나 이런 게 되게 잘 쌓여서 그 각질들이 모공이나 피부를 막아서 트러블이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수분 부족, 피지 과다형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건조해서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오늘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클렌징인데요. 제가 전에 나이트 루틴 할 때는 침대에서 나이트 케어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귀찮을 때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웬만하면은 거품으로 세안을 해요. 처음에 마스카라나 립 같은 거는 립앤아이 리무버로 좀 지워주고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클렌징 워터로 지워주는데 이거를 꼭 다 거품으로 해요. 제가 피부가 되게 얇고 좀 민감하다 보니까 화장솜으로 너무 다 문지르면은 피부 장벽이 많이 깨져서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게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는 게 피부에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쿠팡에서 이런 거품 용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렌징 워터를 넣어두고 이걸로 세안을 합니다. 이렇게 짜면은 이게 이렇게 거품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면은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을 닦는 것보다 훨씬 더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고 자극 없이 세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줬어요. 저는 이 클렌징 폼을 많이 쓰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자극 없이 하기 위해서 이 거품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렌징 폼을 한번 짜고 물을 살짝 섞어서 이걸 잡고 이렇게 거품을 내주면은 거품이 엄청 쫀쫀하게 되게 잘 나요. 그래서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세안이 돼요. 사실 메이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클렌징이잖아요. 저는 클렌징을 이렇게 하고 나서 피부에 잔여물도 많이 안 남고 피부가 많이 좋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번 클렌징 루틴도 다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을 하고 나서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잖아요. 수건 같은 걸로 물기를 닦아주면은 수건이 너무 지저분해서 얼굴에 좋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수건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일회용 페이스 타올 이런 거를 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좋은 게 없을까 하다가 요즘은 그냥 물기를 안 닦고 있어요. 세안하고 나서 손이랑 목에 있는 물기만 그냥 수건으로 닦아주고 얼굴에 있는 물기는 최대한 그냥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토너 패드로 한 겹 닦아줘요. 근데 제가 겪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기를 닦고 안 닦고를 떠나서 딱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가 좀 건조해지기 전에 빨리 스킨케어를 해줘서 피부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킨케어인데요. 사실 스킨케어는 제가 루틴들이 되게 많아요. 한 가지 루틴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피부 컨디션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때그때마다 피부 컨디션에 맞는 스킨케어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디폴트로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수분이에요.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라도 다 건조한 거예요. 저의 이 보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엄청 다니다가 최근에 좀 정착한 템들이 있어요. 일단은 세럼 제품 이렇게 제가 둘 다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세럼 자체를 속건조를 확 잡아줄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습 크림을 아무리 촉촉한 걸 바른다고 한들 속에 있는 건조를 잡아주지가 않으면은 이 건조함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를 진정시키면서도 수분을 확 채워줄 수 있는 세럼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그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정을 더 원하시는 분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더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면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세럼을 듬뿍듬뿍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건조를 완전 해결해준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되게 막 극찬을 했었고 광고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오늘은 광고는 아니고 진짜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크림 중에서 제일 리치하고 수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딱 처음에 이거 했을 때는 너무 리치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딱 바르고 그 다음날 피부가 너무 쫀쫀한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보습크림 같은 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피부가 많이 먹을 수 있게 스파츌라를 좀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크림을 스파츌라로 이렇게 되게 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흡수가 되면은 또 한 번 얇게 발라서 또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발라서 피부가 더 많이 흡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피부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지나 유분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지성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건조한 부분에 발라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서 피부 건조함을 진짜 엄청 많이 잡았고 피부 자체가 탱글탱글해지면서 각질도 좀 많이 없어졌고 트러블이 잘 나지 않는 그런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완전 구원 같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 때 습관인데요. 여러분 잘 때도 습관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습관을 바꾸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꼭 제가 지키는 습관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거예요. 저희가 자는 베개에 되게 세균이 많고 되게 더럽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특히나 고양이랑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다자녀 부모이기 때문에 제 베개가 아무리 빨아도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쓰는 수건을 깔고 자다가 그 수건을 매번 빨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디 타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큰 수건을 한 3개 정도 구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되게 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반 접어서 하루 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루 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베개에 얼굴이 닿지 않도록 해주고 있어요. 베개 커버를 계속 여러 개 구매해놓고 세척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막 베개 솜을 계속 막 뺐다 꼈다 해야 되고 좀 귀찮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때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로 몸을 엄청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얼굴에도 이제 열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얼굴까지 너무 열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열 때문에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은 좀 차갑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도 틀고 이불도 두꺼운 거 덮고 하는데 얼굴 근처에는 창문을 좀 열어둬요.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이런 얇은 커튼을 한 겹 해가지고 차가운 공기만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얼굴 쪽은 좀 차갑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주무실 때 너무
너무 열이 많이 올라오는 환경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은 얼굴에 되게 열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습기를 얼굴 쪽으로 틀고 잡니다. 제가 이거는 또 피부가 좀 건조해서 하는 방법인데 가습기를 좀 약하게 해서 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가습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자요. 그렇게 하고 자면은 이제 막 평소에 날씨 건조할 때 목도 별로 안 아프고 피부도 좀 덜 건조하고 이렇더라고요. 자는 동안에 너무 열이 올라오지 않고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평소 습관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습관이었는데 일단은 저는 생리때가 되면은 피부가 무조건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무조건 미리 피부과에서 약을 받아놓고 생리 예정일 5일 전부터 약을 먹습니다. 이거는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는 예정일 5일 전부터 5일 동안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먹으니까 원래 생리 때 여드름이 한 3, 4개 이렇게 났었는데 진짜 나봤자 막 하나 그냥 나고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약은 좀 챙겨 먹는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피부과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트러블이 이렇게 하나 났을 때는 그냥 진정 루틴으로 진정이 되는 트러블이면은 웬만하면 집에서 케어를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큰 화농성 여드름이거나 이러면은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받거나 염증 주사를 맞습니다. 제가 또 이상하게 피부가 염증 주사가 되게 잘 맞는 피부예요. 여드름이 뿅 나가지고 피부과에서 염증 주사 한 번 딱 맞으면은 그냥 그게 한 2, 3일 만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그냥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하나 났을 때 주위에 더 번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생얼일 때는 이제 집에서 세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패도 하루에 한 번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될 때는 한 3번 정도도 세안을 해요. 이제 너무 또 자주 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어서 안 좋지만 피부가 유분이나 피지가 너무 과다하게 분비될 때는 그거를 막 반나절 하루 동안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좀 한번 노폐물을 씻어주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꼭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만 세안하고 할 필요 없이 본인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세안도 살짝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시술인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겠죠?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피부과 시술을 처음 받았던 게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드름 레이저, 여드름 치료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해봤거든요. 그걸 할 때마다 피부가 좀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다시 안 좋아지고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고 계속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하게 된 시술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 시술이 바로 주베룩이랑 니쥬란 힐러 같은 수분이나 콜라겐을 넣어주는 시술. 제가 요거를 맞고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제 피부 자체의 문제가 피부가 되게 얇고 탄력이 없고 수분이 부족해서 트러블이 나는 그런 피부인데 이제 그 수분을 채워주고 탄력을 만들어주면은 피부가 건강해져서 트러블이 나지 않도록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몰랐으니까 그냥 여드름이 나니까 이제 피부과 가서 비싼 여드름 레이저 받아보고 하는데 이제 당장에 난 여드름은 없앨 수 있는데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지는 않아서 결국엔 또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내 피부를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여드름 이런 시술들만 하다 보니까 피부가 하나도 회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좀 잘 맞는 수분을 넣어줄 수 있는 시술을 받고 나니까 피부 자체도 되게 좀 두꺼워졌고 피부에도 좀 탄력이 생겨서 얘네가 이제 단단해져서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과나 이런 데 가셔서 시술을 받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막 너무 비싼 시술들 막 10회, 20회 하지 마시고 많아도 좀 한 5회 정도만 해보시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다른 시술들도 좀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피부가 어떤 피부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시술들은 프락셀이나 뭐 필링 같은 그런 자극적인 시술들 있잖아요. 얼굴을 좀 한 겹 벗겨내서 얼굴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들은 저한테 정말 안 맞았어요. 제가 안 그래도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는데 그 얇은 피부를 막 벗겨내고 이러니까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져서 그런 시술들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이제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잠깐 피부가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그런 시술들 말고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드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자체가 탄탄해져야지 여드름이 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피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각자에게 잘 맞는 시술을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것들은 케바케 사바사가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원 정보는 의료법상 당연히 제공 안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홈케어인데요. 트러블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색소 침착 같은 흉터가 남아있고 아무래도 피지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모공이 넓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아예 이제 없애버리려고 모공이랑 미백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단 모공 관리에 저는 가장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친구는 이 친구거든요. 이거 워낙 유명한 친구죠. 메디큐브의 이제 뷰티 디바이스인데 이게 그 MTS 같은 그런 기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약간 따끔따끔 해가지고 모공의 크기를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친구예요. 처음엔 안 믿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쪽에 되게 큰 모공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공 관리에는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아주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써요. 조금 더 케어를 많이 해주고 싶다 하면은 모델링 팩으로도 피부에 조금 수분감을 많이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백 관리인데 미백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색소 침착이나 이런 흉터들이 생기면은 회복하는데 정말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트러블이 이제 없어서 이 흉터들 케어하는데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타민C가 들어있는 그런 세럼이나 크림을 사용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미백에 도움되는 시술들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오늘 영상에 다 풀기는 좀 내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미백 관련한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드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서 거의 10 몇 년을 여드름 피부로 살아오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겪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진짜로 효과가 좋았던 그런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완벽하게 피부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더욱더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좋은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러면 안녕!